또 껄껄거리고 있지? 어제도 오늘도 뉴스 보면서 아이고 그때 달러 살걸, 아이고 그때 주식 팔걸, 껄껄껄. 앵무새가 따로 없어. 오늘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때려쳤는데 이게 네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들어봐라. 제발 이번에는 귀 좀 열고 들어라. 자, 상황 정리부터 하자. 트럼프가 지난해 4월에 해방의 날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전 세계한테 상호 관세를 때렸어. 상호 관세가 뭐냐고? IPA? 이거 인터내셔널 에브리바디 이즈 페잉 어게인의 약자야. 다들 또 돈 내라는 뜻이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무역 적자 본다고 한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수입품 전부에다 관세를 일괄로 때리겠다는 거야. 철강만 보호하겠다, 자동차만 보호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니네 나라에서 오는 거 전부 다 세금 매기겠다 이 소리야. 미국 무역 적자가 얼마냐면 2024년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 달러야. 조 단위다 조. 네 통장 잔고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울해지니까. 한국은 이 압박 속에서 6개월을 줄다리기해서 지난해 10월에 경주 APEC에서 합의를 봤어. 상호 관세 15%로 고정하는 대신 한국이 10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295조. 네가 매일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 몇 년 걸리는 돈인지 계산기도 필요 없다. 평생 못 먹어. 근데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상호 관세 전체를 위법이라고 판결해버렸어.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위법이라고 했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까지 포함해서 6대3이야. 보수가 트럼프 편 아니냐고? 이번엔 아니었어.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비상경제권한법 반세기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이 법으로 관세를 매긴 적이 없다. 이건 전례 없는 권한 확장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야. 관세 매기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라 의회가 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집 열쇠를 가졌다고 남의 집 가구를 팔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 판결 나온 그날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무역법 122조라는 다른 법을 꺼내들었어. 무역법 122조? 이거 트레이드 122 리커버리의 약자야. 무역회복법이라는 거지. 이걸 근거로 10% 임시관세를 2월 24일부터 때리겠다고 발표했어. 최장 150일,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어. 한쪽 문 닫으면 다른 쪽 문 여는 거야. 이 양반이 문이 몇 개냐? 자, 이게 왜 문제냐? 한국이 15% 관세 고정 조건으로 295조 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 15%의 법적 근거가 날아갔어. 비유를 하자면 10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판결이 난 거야. 전세금은 이미 냈고 네가 그 세입자면 어떻겠냐? 멘붕이지. 시장 반응을 보자. 2월 19일 원달러 환율이 1,445원이었는데 20일에 1,470원대까지 뛰었어. 하루에 24원 넘게 올랐다고. 환율이 하루에 이만큼 뛰면 시장이 경기를 일으킨 거야. 코스피는 5,657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긴 했는데 속을 보면 외국인이 9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우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신나서 사는 동안 외국인은 짐 싸고 있었다고. 네가 파티에서 신나게 춤추는데 DJ가 이미 퇴근한 거랑 같은 상황이야. 여기서 다빈치라고 유명한 축구선수 있잖아. 이탈리아 출신인데 왼발잡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오른발도 왼발도 머리도 전부 낯설 줄 알았어. 한쪽만 잘하면 상대가 막아버리거든. 그래서 양발잡이로 훈련한 거야. 투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장 하나만 바라보면 그쪽에서 문 닫으면 끝이야. 동남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중동도 있어.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한쪽 발로만 뛰면 넘어진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지금 한국 정부가 뭐하고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관 상무관까지 다 모았어. 중소벤처기업부도 11개 협회랑 한라인을 깔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라는데 솔직히 니네는 24시간 주식 앱 모니터링하면서 손가락만 떨고 있잖아. 정부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데 니는 뭐하냐? 기업들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해.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한테 선택지가 2개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투자한 게 약 370억 달러,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투자한 게 약 39억 달러야. 합쳐봐야 대만이 약속한 2,500억 달러의 16%밖에 안 돼. 대만은 368조 원어치를 약속했는데 한국은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거야. 조선업도 마찬가지야.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미국 조선업 부흥 사업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이고 다 여기에 투자 계획을 세웠거든. 근데 합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야. 그리고 이미 낸 관세 환급 문제도 있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낸 관세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거든. 근데 반대 의견 낸 캐보노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환급할 건지 다수 의견서가 침묵하고 있다.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된 상황에서 환급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 돈은 이미 쓰였는데 돌려주라고 하면 누가 되냐 이 말이야. 네 지갑에 어떤 영향이 있냐고. 직접적이야.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입품 가격이 올라. 휘발유도 올라갈 수 있어. 달러가 비싸지면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거든. 그리고 수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고용이 줄어. 특히 중소부품 업체들은 대기업. 수주가 줄면 바로 경영 위기야. 네 퇴직연금도 주식형이면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어.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가 내려가니까. 옛말에 동요 필패라고 했어. 동은 움직일 동, 요는 흔들릴 요, 필은 반드시 필, 패는 질패. 흔들리면 반드시 진다는 뜻이야.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 지는 거야.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사고팔고 하는 놈들 있잖아. 세탁기 안에 들어간 운동화 마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게 너여. 내가 그렇게 말했지. 원칙을 세우고 버텨야 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전 전략을 알려줄 테니까 제발 이번엔 메모 좀 해라. 첫째, 환율 해지를 생각해라.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보험이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서 1480원대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포트폴리오에 달러 비중을 좀 넣어두라. ETF가 뭐냐고? 에브리띵 투게더 포에버의 약자야. 여러 자산을 한데 묶어놓은 거라는 뜻이지. 둘째, 수출 의존도 높은 종목은 점검해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이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네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이 80% 이상이면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올인이야. 올인은 카지노에서 하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국내 소비재나 내수 관련 종목으로 분산을 해라. 셋째, 2월 24일 임시관세 발효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라. 150일짜리 임시관세니까 약 5개월 동안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야. 핵심 광물이나 에너지, 의약품은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숨통이 좀 트여. 근데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추가 관세 명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해. 넷째, 외환 보유액을 밑돼 과실하지 마라.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약 4천억 달러야. IMF 때랑은 다르다고. 97년에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넉넉해.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다 해결해줄 거라고 낮잠 자면 안 돼. 네 돈은 네가 지켜야 해. 다섯째, 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에 베팅해라. 미국 시장 하나에 목매는 기업보다 동남아, 인도, 중동으로 시장을 넓히는 기업이 살아남아. 네 투자 종목이 미국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면서 투자한다고? 그건 눈 감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야. 제발 사업 보고서 한 번이라도 읽어봐라. 읽는다고 눈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보면 답이 있어. 71년에 닉슨이 수입세 10%를 때렸을 때도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 때도 결국 협상으로 끝났어. 관세는 협상 카드지 최종 목표가 아니야. 근데 그 협상 기간 동안 흔들리는 놈들이 다 털렸어. 네가 그때도 껄껄거렸을 거 아니야.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지금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네가 투자한다고 매일 뉴스 앱 새로 고침하는 거 그거 투자가 아니라 불안장애야.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음식이 빨리 익냐? 아니고 오히려 전기세만 나가. 네 계좌도 마찬가지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수수료만 나가. 원칙 세우고 분산하고 버텨라. 제발 이번에는 적어둬라. 또 껄껄거리면 나는 진짜 모른다.